한국이 핵융합 기술 선도국이라고요? 케일런 프레스턴 박사는 연구소 동료의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은 과학계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나 독일 혹은 그의 고향 캐나다조차도 실험 단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전자 제품이나 반도체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죠. 하지만 핵융합 기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험 단계에서의 성과와 상용화 가능성은 천지 차이예요. 그런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이 대화는 그저 동료와의 일상적인 토론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한 논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KSTAR 연구소에서 초전도 핵융합 장치로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는 소식이 과학계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논문의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0초 이상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숫자와 그래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질수록 의구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의 규모, 실험의 정밀도, 장비의 혁신성이 모두 그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술을 이뤄낸 걸까? 아니면 과장된 홍보일까? 이후 며칠 동안 그는 KSTAR 관련 논문을 섭렵하며 의문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그는 점점 더 이 연구가 실제라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는 것. 그는 이내 KSTAR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기대와 의구심,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본능적인 호기심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연구소로부터 친절한 초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레스턴 박사님, KSTAR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다니 매우 환영합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한국이 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그의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기술 확인을 넘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케일런 프레스턴 박사는 연구소 초청 메일을 받아들고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순간엔 확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의문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혹시 단순한 홍보 전략은 아닐까? 그는 연구소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해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 업적들, 다양한 논문 자료들, 그리고 현장 사진들. 하지만 정보는 지나치게 정제된 느낌을 주었고 그런 직관적인 불안감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진짜와 포장된 결과 사이엔 미묘한 차이가 있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그는 출국 전날까지도 반신반의하며 밤늦도록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논문과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기사 제목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STAR 1초의 차이로 세계를 앞서다. 기사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구팀들이 플라즈마를 수초 유지하는 데 만족할 때 KSTAR 팀은 이를 한층 더 극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KSTAR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계가 하나로 결집해 핵융합 연구를 끌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에서 언급된 한 문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실험실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다. 과학기술이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라니. 그 표현은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기술은 철저히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것이며 문화는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그의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는 곧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나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예감이 맞을까? 그렇게 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의심과 기대,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전환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프레스턴 박사는 예상치 못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사람들이 마치 기계처럼 정리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캐나다에서 출발하며 떠올렸던 이미지, 즉 오래된 유물과 전통만 남아있을 법한 한국의 모습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대기 중인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승강장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전광판에 빛나는 시간표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한 KTX 열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열차 안짐칸에 올리고 좌석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이 나라의 시스템은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해 있군. 열차는 매끄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점차 고층 빌딩에서 전통적인 한옥 마을로 다시 녹음이 우거진 시골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한국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프레스턴 박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무심코 자신이 읽었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문화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대전의 KSTAR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직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연구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연구소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전도 핵융합 장치가 위치한 중앙 제어실에 들어선 순간 프레스턴 박사의 눈은 커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실시간 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며 의견을 나누는 연구원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첨단 장비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니. 그는 감탄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에 드러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안내하던 한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연구소 내부 투어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는 실험실과 플라즈마 발생 장치, 데이터 분석실 등을 지나며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 환경과 협업 시스템에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연구원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프레스턴 박사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정말로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구조에 불과한 걸까? 투어가 끝난 후 연구소장은 프레스턴 박사를 점심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연구소장은 KSTAR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국 내 연구 성과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캐나다처럼 훌륭한 연구진이 많은 나라와 협력할 기회를 갖는 건 저희에게도 큰 영광이죠. 프레스턴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과 연구 환경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아. 프레스턴 박사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뛰어난 연구 환경을 구축한 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단순히 정부의 자금 지원만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소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 연구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알겠지만 그 외에 어떤 요소들이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자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연구원들 간의 협력 문화입니다. 여기서는 경쟁보다는 공유와 융합이 우선이거든요. 프레스턴 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과학연구라는 분야에서 협력이라니요? 대부분의 연구소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던데요. 이에 연구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핵융합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고 융합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고 실패조차도 함께 분석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이어 연구소에서의 협력 사례를 몇 가지 공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플라즈마 유지 시간을 늘리기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IT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핵물리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였죠.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15% 더 효율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스턴 박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흥미롭군요. 서로 다른 분야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니.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순조롭기만 했을까? 그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고 프레스턴 박사는 점심 식사 후 연구원들이 모인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외국인 과학자의 방문에 긴장하면서도 환영의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중 한 연구원은 프레스턴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력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의견 충돌도 많았고 특히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오는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모든 갈등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각자 자기 연구에만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프레스턴 박사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낸 독특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협력 문화가 정말 핵심이군. 단순히 장르나 자금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이 한국의 과학기술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여정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프레스턴 박사는 KSTAR 연구소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초전도 핵융합 장치의 실제 실험 과정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그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그는 장치가 가동되기 전 설명을 들으며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늘 실험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안정시한 기록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 제어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초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연구원들은 서로 짧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프레스턴 박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5초 경과.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그래프는 매끄럽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10초 경과. 프레스턴은 점점 화면에 몰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계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0초라니 이런 결과는 매우 드문 일이야. 더 오래 유지된다면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 될 거야. 15초 경과. 제어실 내부의 긴장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데이터 분석 담당자는 빠르게 결과를 기록하며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20초 도달. 그 순간 제어실 내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곧바로 차분함을 되찾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프레스턴은 주변의 에너지에 압도당하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을 낸 연구소가 몇 곳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연구소장이 프레스턴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한국의 핵융합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프레스턴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구소장의 말이 단순한 자신감이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그 자신감이 뒷받침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연구원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완벽히 조율된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들은 진정한 협력으로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한다면 더 큰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그는 숙소로 돌아와 한국 방문 중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은 모두 틀렸다. 한국은 그들의 기술과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와 이들의 협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 같다. 그날 저녁 프레스턴 박사는 숙소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는 방금 목격한 실험의 성공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메모를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실험의 성공이 아니다. 이곳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협력의 산물이며 과학적 이상을 향한 집단적 열망의 결과다. 그런데 왜 이런 협력 구조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걸까? 그는 생각에 잠기다 문득 낮에 연구원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던 것이 그의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실패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곧 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실패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저희의 문화입니다.
프레스턴은 이 말이 자신에게 특별히 강렬하게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해 많은 나라의 연구 환경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 압박이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험이 실패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경우도 흔했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실패가 마치 연구 과정의 필연적인 일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실패가 곧 도전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셈이군. 이 점이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겠지. 그는 메모장에 또 다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협력 문화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연구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서로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진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캐나다에서 자신의 연구팀과 겪었던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실패를 숨기려 하거나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 삭감될까 두려워했던 순간들.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기보다는 경쟁해야 했던 긴장된 분위기. 프레스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의 방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몰라. 과학은 결국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는 다음 날의 일정을 떠올리며 노트북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은 이제 단순히 기술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연구와 협력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프레스턴 박사는 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KSTAR 연구소의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느낀 점과 제안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핵융합 기술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이곳의 협력과 공유의 문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이어 캐나다와 한국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단순히 한 나라만의 노력이 아닌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한국과 캐나다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이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캐나다의 기초과학 연구와 한국의 실용적인 응용 기술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여러 연구원이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와 협력할 기회를 기대하며 그의 제안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프레스턴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빛이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빛들은 마치 한국이 이루어낸 과학 기술의 업적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메모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협력과 문화가 더 큰 가치로 다가온다. 과학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 앞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 캐나다에 도착한 프레스턴 박사는 곧바로 연구소의 동료들과 회의를 열어 한국 방문에서 배운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연구 방식과 협력 모델을 자신의 연구소에도 도입해보고자 제안하며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배운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캐나다와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경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가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은 그의 연구 인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